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를 하나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며칠 전에 주위에 사시는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의 학업 성적이 좀 떨어져서 걱정스러운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셔서 상담했던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순환도를 먼저 볼까요? 이 자연순환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물질계를 상징하는 이노술 삼합운동과 또 영원의 세계를 상징하는 신자진 삼합운동은 그 특징이 전혀 다르기에 서로 섞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두 삼합운동은 이 짓살과 이 역마를 통하여 서로 다른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순환하는 겁니다. 짓살에서는 이 영혼만 있다가 이 육체를 얻어서 저승과 이승이 연결이 되고, 역마에서는 이 그때까지 습득한 물질과 육체 정보를 이 후대에 넘겨주려고 교환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유로 이 짓살과 역마는 이승과 이 저승을 연결하는 극히 중요한 공간인 겁니다. 이 이노술 삼합은 인에서 탄생하여 이 술에서 마감하기에 중간 과정에 수기가 전혀 없죠. 즉, 이 영혼을 상징하는 수기와 인연이 전혀 없기에 현실적, 물질적 에너지이지만 또 이 과정을 통하여 신유술 과정에서 이 시종자를 만들고 또 해자축 수기에 풀어지면서 윤회하는 것이 바로 이노술 삼합인데, 따라서 크게 나누면 이 이노술은 물질계, 해자축은 영혼계이기에 해자축이 많으면 물질보다는 이 두뇌를 활용하고, 그럼 반대로 이노술에서는 그 물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하는 이야기가 아무 때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라는 말을 자식들한테 자주 하고, 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많이 들었고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아무리 말을 해봤자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 산만한 아이들에게는 속이의 경읽기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고 학업 성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론적인 근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삼합운동은 물질의 생장세멸의 순환 과정을 표현한 겁니다. 이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로 계속 회전하는데, 이 삼합운동을 12달로 세분화하여 살피는 것을 12신살이라 부르죠. 삼합운동과 이 12신살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물질, 육체, 공간, 이 환경의 변화 과정과 그 특징을 결정하는 기준점이고, 양택과 음택을 결정하는 방위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육체, 물질, 사고방식, 이 살아가는 공간 특징이 계속 바뀌는데, 이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12신살이라는 겁니다. 예로 어느 쪽 방향으로 이사를 가야 좋다거나, 또 어느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잠이 잘 오거나, 또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들은 모두 12신살의 방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원리도 모르는 잡다한 신살들은 몰라도 명확한 이론 체계를 가진 12신살은 반드시 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해야 하는데, 예로 사주팔자에서 유금이라는 글자가 동일하지만 각 사주팔자에서 신살로는 전혀 다르고 각각의 사주구조로
유금, 신살에 따라서 사고방식, 육체, 물질, 공간의 특징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예로 유금이 장성이면 무엇에 집중할까요? 유금이 장성이면 무엇에 집중할까요? 바로 지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반대로 유금이 잿살이면은 유금은 이 변화를 시키는데 집중을 합니다. 보세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동일하게 유자파의 경우에도 도박, 투기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유금이 이 잿살의 경우에 해당할 때인 거죠. 그럼 이 12신살 중에서 두뇌가 명석함을 상징하는 신살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잿살입니다. 잿살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 천재일 정도로 총명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이론이나 제품을 창조하는데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데, 그럼 이 잿살을 어떻게 찾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까요? 반드시 연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신자진 연에 태어나면 신자진 4오, 오화가 잿살인 거죠. 그럼 이노술 연에 태어나면 이노술 해자, 자수가 잿살인 거네요. 해묘미에 태어나면 해묘미 신유, 유가 잿살이고, 또 사유축에 태어나면 사유축 인묘, 묘목이 잿살인 겁니다. 잿살이 총명한 이유는 이 물질의 생장세멸 과정을 상징하는 이 삼합운동을 벗어나서 물질이 없는 영혼의 세계와 같아서 오로지 두뇌로만 승부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이치를 우리 아이들의 학습 방위에 좀 적용해 볼까요? 예로 이노술연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잿살이죠? 바로 해자, 자수가 잿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집에서 이 오화, 남쪽을 향하여 공부하고 있네요. 오화 남쪽은 이노술에서 이 물질을 상징하는 방향인데, 그럼 정신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창의력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부모님이 상담을 할 경우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방향을 알려주고 그 방향을 향하여 공부하도록 책상 위치를 바꿔야 하겠죠. 집 중앙을 기준으로 각 방위가 정해져 있고 그 방위에서 자수, 잿살인 이 북쪽을 향하도록 책상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학생의 등은 남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로 오화 남쪽을 향하여 공부를 하면 이 30분도 넘기지 못하고 지겨워하는데, 이 자수를 향하여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향상되어서 몇 시간도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는 매우 간단해 보여도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